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리포트 기다리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지사항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논현동에서 오프라인 미팅 하죠. 1시부터 진행하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혹시 장소를 모르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주소를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도 또 체크해 보니까 시간이 되신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당일날 오셔서 참여하셔도 괜찮습니다. 아직 자리가 한 10자리 정도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말 세미나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일 세미나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 주말 세미나 같은 경우는 뭐 3개월에 한 번 정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많은 열정적인 성원이 있어야 저도 계속하는 것들이니까 일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추이를 살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제가 진행하고 있는 건 케어맨 아카데미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 그러니까 4월달 들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4월달부터 5월달은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고 찜찜한 건 버려버리자. 어떨 때요? 내가 수익 나는 거 있을 때. 그리고 배팅을 좀 짧게 잡고 가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투자에 임해주시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략 한 10%에서 20% 수익 나는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정리하고 약간 눌림이 들어온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투자를 좀 하고요. 제가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홀더를 하고 가고요. 뭐 이런 전략들을 선택하면서 집중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아나페스라든지 또 팹리스 기업, 요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뭐 칩셋 미디어, 에이징랜드 뭐 이런 종목들이 사실 잘 눌렸어요. 근데 사실은 기술적으로나 트레이딩 포인트로는 지금 매수를 잡아주는 타이밍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을 어느 걸 할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리포트 드리면서 제가 관심 있는 것들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제 같은 경우는 제가 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도체 패키징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꽤나 성장을 할 겁니다. 뭐 결국은 AI 반도체라고 한다 그러면 결국은 패키징을 잘해서 어드밴스 패키징이겠죠. 그래서 지금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유리기판도 있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 2.5D 패키징에서 3D 패키징 이쪽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아직까지는 2.5D 패키징이 가장 하이엔드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 그쵸. 미래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긴 하네.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과정에서는 실적이 바로바로 나오는 종목들이 앞으로 단기적으로 투자할 대상이지. 테마에 얽혀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유리기판 관련된 것들은 사실은 뒤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야 이게 주가가 이렇게 해서 200% 300% 올라야 되는 것들이야? 라는 퀘스천 마크를 한 번 정도 던져볼 만한 내용은 틀림이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패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S24 FE 모델에 우리 T콘 TD 아나패스의 장비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 매출액은 1,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한 600억대 매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000억 원대 매출하고 영업이익은 100% 정도 더 업사이드로 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경쟁사인 매그나칩 같은 경우가 COG 방식을 선택을 하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COF 방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선택한 거는 COF 방식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배제를 얇게 하려고 그러면 두꺼운 거라기보다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필름 타입으로 해서 바로 액정으로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지금 납품을 진행하는 걸 계약을 받았다고 하는 인터뷰 뉴스도 있고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예, 앞으로 진행될 내용이니까 3분기가 가장 좋은 실적이 나올 겁니다. 제가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면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 제가 2번 정도 언급드린다는 건 그만큼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 이렇게 눌렸다가 어제 브레이크 잡아 들어왔잖아요. 그럼 살짝 눌리겠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수 해주시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맞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제가 확인한 거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오늘부터 이렇게 눌림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 들어오서 좀 조정을 받겠죠. 그리고 양봉 들어온 자리, 그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일 겁니다. 공격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 제가 리포트 드린 날부터 진행하셨을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제가 음봉 떨어지고 있을 때 그때는 매수하지 마시고 양봉으로 들어 시그널 전환 들어오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221 이동평균선보다 아래쪽에서 매수하는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니까 좀 빨리빨리 해야겠죠. 요즘 LPDDR 결국 뭐 DDR5, 뭐 CXL 막 이런 관련된 팹리스, IP 기업들 이런 그 기업들 같은 경우가 다시 한번 또 주가가 조정을 받고 나서 꽤 한가했잖아요. 지금 사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 달 이상 지금 브레이크 타임을 갖고 있는데 얘들이 뭐 놀겠습니까? 이제부터 실질적인 매출이 나올 타임이 도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가 디바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앞으로 준비가 들어갈 거고요. 지금 노트북 관련된 것도 턴어라운드 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게 다 뭡니까? 저 LPDDR5 뭐 이런 내용들이다. DDR5 이렇게 관련된 것들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노트북이 나오는 시점부터 그러니까 저는 뭐 스마트폰도 나오긴 할 거고 여러 가지 디바이스가 나오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쪽에 다시 한번 세간의 관심을 받고 돌아가는 건 분명히 맞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체크해보면 오픈런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드디어 양전한 시그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공략 포인트를 갖다가 좀 잡아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어쨌든 트레이딩 포인트로 접근하는 거니까 비중은 높게 가지 마시고요. 왜? 우리는 항상 이런 거잖아요. 원점 타격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 위험성이다라고 생각해보면 여기가 가장 매물이 많죠. 눌려 들어오면 최악은 여기까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일단 시그널은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두 번 받고 음봉 좀 떨어지고 난 자리에서 양봉 들어온 자리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 정도쯤엔 그런 포지션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바로 위로 튀어버리면 그냥 어떻게든 트레이딩 관점으로 따라 들어가는 쪽으로 한 하루 정도 거래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괜찮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이징 랜드 같은 경우도 제가 오늘 시그널 상당히 좋고요. 오늘 11%, 12%까지 아마 칠 수도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워낙 달릴 때 쭉쭉 달리고 사람들이 쏠림 현상이 상당히 많다는 점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얘는 거의 지금 뭐 눌림까지 다 들어왔죠. 모양이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막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에이징 랜드, 지금 뒤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다 형태가 다 비슷하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매크로에 대해서 악재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 없습니까? 약 2주 동안 아무 일도 없을 겁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더 관심이 있는 것들, 특히 뭐 환율하고도 더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유리한 투자 환경이 조성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 트레이딩 관점하고 전략적인 부분하고 다 같이 겸쳐서 가야 되는 건 분명히 맞죠. 뭐 어쩔 수 있겠습니까? 기업의 내용이 좋은 거, 기업 설명 이런 거 다 좋은데 우리는 항상 주식을 하다 보면 내용 갖고만 접근할 수가 없어요. 항상 보면 차트를 마지막으로 보면서 이렇게 분석하고 시나리오를 그려야 되는 거죠. 저는 제주반도체를 투자한다는 포인트로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도 가격이 23,500원, 4,000원 정도가 밸류에이션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 되면서부터 업사이드의 모습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제주반도체가 주가가 내려가다가 브레이크 잡혀주는 모습을 볼 때 아까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에이징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는 관심을 갖고 본다라는 표현으로 접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주가가 한 번에 쭉 치고 뭐 올라갈 만한 사연은 많지 않습니다. 이게 올라가려고 한다고 그러면 몇 번 더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뭐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까? 예,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박스권으로 움직여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소화가 되고 나면 올라갈 겁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제가 중간에 트레이딩 포인트를 좀 한번 잡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저는 좀 강하게 좀 이야기 드렸던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조금 더 눌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저는 의견을 좀 바뀌게 스트롱 바이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젠 더 뭐 내려갈 때도 별로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아래 구간 내려오는 구간, 특히 이제 122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22 이동평균선 거의 근접까지 왔으니까 뭐 밸류에이션 자체가 리레이팅을 해가지고 다운그레이드 시키는 거 아닌 이상에는 제가 볼 땐 저 포지션이 마지막 포지션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접근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이 있는 AI 반도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반도체라고 이야기 드려보면 별건 없어요. 결국은 AI 지금 칩을 생산하고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필두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뒤에 따라오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뭐 오픈 AI 이런 기업들이 AI 칩 개발을 갖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뒤처질 수가 없으니까.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그런 걸 갖다가 공급해주는 공급처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대한민국 기업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HBM 시장은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3파전인 건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핵심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HBM 나오고 AI 반도체 칩들은 결국은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 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 핵심이 뭐냐면 2.5D 같은 경우는 두 층으로 싼 다음에 옆으로 하나 더 넣는 건데 이제는 원칩에서 작은 사이즈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근데 중요한 건 인터커넥션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원활한 처리와 문제없는 속도, 그 다음에 그걸 더 소형화시키는 그런 내용들로 점차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면 틀림이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게 앞으로 진행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패키징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삼성전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구일하게 볼 수 있는 건 대덕전자, 그 다음에 지금 LG노텍이 조금 진입을 해서 열심히 노력 중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기업들이 별로 없다. 자, 그런 어드밴스드 패키징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유리기판 이야기가 또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패키징을 잘할 수 있는 것, 좀 더 용이하고 효율적이고 이런 것들은 뭘까라는 부분들 때문에 최근 유리기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크게 각광을 받고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일단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SK자회사 앱솔릭스가 뭐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투자를 해서 올해 2024년도 하반기부터 생산을 해서 뭐 공급을 할 생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초기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새로운 이슈 이런 것들 테마가 된 것들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기도 이제 한 1조 9천억 투자하고 LG노텍도 한 4천억 투자하고 대덕전자도 한 2천억 투자해서 유리기판 관련된 거에 관심을 보이고 이제 진행을 준비하는 것들이잖아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게 꽤 오랫동안 후의 얘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인텔은 2023년, 2030년까지 그죠? 유리기판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겁니다. 참 미국 기업들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거 상당히 너무 많죠. 이런 계획들만 발표해도 주가가 막 펄쩍펄쩍 뛰어버리고 그러니까 주식을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긴 하나 그러나 곧 조정은 꼭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삼성전기, 뭐 SKC가 좀 그죠? 자회사가 앱솔루스니까 SKC가 주가가 좀 움직였고요. LG노텍, JNTC, HB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SK앱솔루스의 글라스기판 검사 장비를 또 공급을 하는 뭐 내용이 좀 있습니다. 뭐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내용들만 갖고도 주가가 말입니다. 저렇게 막 200% 올라오는 거 저는 상당히 개인적으로는 못마땅합니다. 뭐 제가 어떤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너 못 사서 그런 거지. 아니면 너 리포트 못해서 그런 거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저걸 리포트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방송에서나 할 수 있는 것들이라 생각이 들고요. 저 부분은 저는 글쎄요. 그만큼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열혈 강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용감하시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결국은 뭐 필에너지도 그렇지만 그 노친기계 절단기 아닙니까? 레이저 절단기라도 유리기판에 적용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필옵틱스하고 필에너지는 공장이 한 군데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지금 이 공장 만들면 지금 새로 분리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필옵틱스가 좀 나오는 건지 제가 헷갈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레이저 절단기가 유리기판 절단하는 거 만드는 것들인데요. 뭐 기존에 있던 기술인데 같이 엮여서 올라간 것이라서 그러니까 장기 보유나 또 더 높이 업사이드로 보고 가시지 말고 이런 것들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 무엇보다 올해 양산되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뭘 양산합니까? 전방업체가 있는 것도 아닌데요. 전방업체가 생산해서 공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전방에서 수주를 안 와, 발주를 안 주는데 뭘 수주를 받겠어요. 내가 기술이 있다. 이런 것들을 뽐내는 지금 박람회장 같은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앞에서 얘기드렸던 거 트레이딩 포인트로 접근하는 분들은 팹리스 기업들 우리나라 뭐 LG엔도, 제주반도체,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뭐 사실 가온칩스도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데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조금 주가의 모양이 트레이딩을 접근하기엔 대단히 강심장 분들께서 들어가 주시면 좋겠고요. 항상 트레이딩 포인트로 접근하는 건 언제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시간의 단위가 오늘 같은 날 시간의 단위가에서 여러분 시그널 좋으면 하나 정도는 골라서 들어가 주시는 게 좋아요. 왜? 저런 기업들은 한번 또 바람 분위기가 확실히 좋다라고 그러면 월요일, 화요일에도 10% 이상 또 상승할 여력이 있는 거니까 또 그런 재미로 트레이딩 포인트 접근해 보시는 거 상당히 좋고요. 아나페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오랫동안 분할 매수 하시는 전략을 통해서 담아가시면 또 때가 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시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들은 항상 수주를 받아놓고 그 매출이 발현되기 직전에 선반영하는 모습들을 즐겨나가는 것이 수익성에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투자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유리기판하고 어드밴스 패키징은 관련된 건데 어드밴스 패키징 관련돼서 상당히 예를 들면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 유리기판까지 온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투자는 꼭 해야겠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회사들 중에서도 실질 매출이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 업황이 좋아지는 회사들 같은 경우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도 삼성전기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착안을 하셔가지고요. 홀드를 하시려고 그러면 삼성전기 정도는 계속 홀드할 수 있는 내용은 있겠지만 기타 등등은 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계속 뭐 어떻게 됩니까? 매수하고 계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어떻게 돼요? 공략하려고 그러면 그죠? 홀딩 프로그램 사용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익절 프로그램을 각자가 스타일에 맞는 걸로 좀 진행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좀 정리해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어쨌든 최근에 좀 눌려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중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려서 최근에 보면 그런 거잖아요. 하이트맥 진로 여기 하고도 그렇고요. 오늘도 제가 리포트 드리면서 했잖아요. 글로벌 텍스프리도 목표가 달성이 됐습니다. 뭐 42% 초과가 됐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아서 잘 정리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업사이드가 앞으로 10%밖에 남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 기회가 있는 거 눌림이 들어온 것들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을 할 타임이 지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들어가 주셔서 조절해 주시고요. 또 오늘도 얘기했지만 ALT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업사이드가 하루 정도는 더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정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또 트레이딩 관점이나 또 평균 매수 단가 조절을 위해서 들어가고 또 현금을 조금 보유하면서 또 기회를 다시 볼 수 있는 회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들 특히 이제 주식 투자하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회전율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찜찜한 게 있을 때 수익 낼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만 정리하지 마시고 찜찜한 것도 같이 정리해 주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들 늘 잊지 말고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 생각하면 구독도 잊지 마시고 채널의 발전을 위한 회원가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금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